안녕하십니까, 황현신입니다.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2달가량 앞두고 한동훈 등 정치인을 언급하며 잡아와라,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계엄 당시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시위대를 언급하며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죠.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일반 시민에 대한 대규모 구금을 준비하고 자신에 반하는 정치인들은 무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한 셈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무력으로 해하고 그야말로 독재 국가를 꿈꾼 거죠. 참혹한 진실 앞에서 뭐라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그날 언제 오는 걸까요? 11월 3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10년 전 보험, 지금도 그대로세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혼자 판단하고 점검하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내 보험. 마이보험 체크에서 맞춤형 보험 리모델링 해보세요. 고객들이 직접 올린 후기로 신뢰가 가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 땐 마이보험 체크. 아주 여는 말씀이 완전 사이다입니다. 네. 속이 뻥 뚫렸고요. 너무 강렬한데. 예.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강렬한데 품위가 있고 강렬한데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받아서 똑같이 김건희는 어느 날 집권 초에 대기업 총수를 불러다가 니네들이 이재명하고 친하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조심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제보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부부가 똑같이 구로 돌아다닌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보면 그게 정치인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심지어는 그렇게 민간의 자율과 시장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말로는 뭐 자유자를 수백 수천 번 과잉하게 떠들었던 자들이 뒤로는 기업 총수들 불러서 네가 이재명과 친하다 하며 너 한번 뒤져볼래? 오로 다녔다는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인 첩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뉴스토마토가 이미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온 제보인데 저는 이것도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정말 대통령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행한 그 악행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윤석열의 죽은 노릇, 앞잡이 노릇을 한 친윤 검사들, 악질 검사들은 제대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 인적 청산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 뭐 최근에도 김현지 부속실장 김희옷 짓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무슨 위증 조사범이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저랑 경기도 있을 때 같이 근무했고 저랑 아주 절친한 어떤 동료, 후배 직원들이었는데 검사들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위증 교사범으로 만든 거 이게 정말 너무 통탄한 오실인데 그냥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지고 또 이상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법무부나 이분 진짜 특검이라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힘없고 백없는 이런 무명의 실무 보좌진까지 이렇게 몰려가지고 막 아이들 신발 주머니가 압수수색 당하고 그 한 비서관은요 크게 수술을 해갖고 생명이 그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때 그 2명의 실무자를 실제로 구속까지 시킨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대법원 앞에서 김영 부원장 무죄 촉구, 파기환송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정진욱, 그다음에 김문수, 조계원, 윤종근 의원이랑 제 민생경이랑 기자회견까지 하고 왔거든요. 저도 1인 시위하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무죄는 기본이고 이재명 사건, 김용 사건 조작한 자들, 특히 사건 조작하고 기소 조작한 자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책임 물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이런 정치 공작 못한다. 맞아요. 그 피해자가 누구든지 상관없다. 우리는 그게 송영길이든 이재명이든 김용이든 기동민이든 이수진이든 그 자기들 친분하고 우리가 친분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 사람들이 당한 거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 이랬는데 아까 그 윤석열이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가 제가 말한 거 폭로했잖아요. 그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정치검찰단에. 야, 니들 우리가 승진시켜줄 테니까 무조건 가서 죽여. 니들이 총으로 못 죽이면 내가 지금 총으로 못 죽이니까 니들이 검찰 칼로 죽여.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주구들 우리 김재호 대변인 너무 시원해요. 전 언제가 뉴스토마토에서 그거 특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책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조작에 앞장섰던 자들 리스트 딱 정해서
특집 방송 한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온 게 있는데 추경호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타 정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주제 준비한 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론조사로 좀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에서 31일까지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 그러니까 직전 조사 대비해서 1.8%포인트 상승했고요. 3주 만에 반등한 수치입니다. 이게 27일에서 31일이면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에이펙 요 내용이 좀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겠죠. 반영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그렇죠. 반영되지는 예. 않은 것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부만 반영됐는데 일부만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반등했다.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는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갤럽이나 이렇게 공식 조금 이제 그 뭐죠? 여론조사도 이건 RDD 방식이고 네네. 전화 면접 조사는 그렇죠. 사실은 그 더 많은 일반인들이 답변할 수가 있어요. 답변율이 높기 때문에 예. 그 여론조사는 더 큰 폭으로 반등했을 가능성이 예.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목요일은 MBS 내개론조사 기관이 나오죠. 이렇게 뭐 지표조사를 하는데 연합해서 하는 거 금요일이 한국갤럽인데 아마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뿐만 아니라 그래도 최선의 양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이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 결과를 기다릴 거로 보는데 그때쯤이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난주 한국갤럽도 57%로 상당히 높은 지지율 나왔죠. 한국 사회처럼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가짜뉴스를 극우 세력이 마구 퍼뜨리고 국힘 같은 제1야당이 그 혐중시나 가짜뉴스 퍼뜨리는 앞장서는 상태에서 57% 많은 건데 예. 저는 제 전망컨대 목금에는 60%가 넘어가는 정도 나오지 60% 넘을 수 않을까. 있다. 왜냐하면 예. 이번 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너무 잘했습니다. 내용도 좋은데요. 예. 절차나 형식이나 행사도 너무 매끄러.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대형 행사를 하면요. 진보 정보든 중도 정보 보수 정보든 어떤 식으로 약간의 잡음이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또 실수도 일부 발생하고 그래서 기사 언론에서도 이건 아쉬웠다. 오게티가 뭐가 있었다. 이런 기사 엄청 나옵니다. 윤석열은 아예 잼버리는 아예 나라 망치는 파행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기사를 아무리 찾아보고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뭐 이런 실수가 있었다. 이런 뭐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잘못 단 하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완벽합니다. 완벽했어요. 뭐 김민석 총리가 뭐 몇 번을 점검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이제 뒤니까 알려준 너무너무 잘했다. 이건 이재명 지지자에서가 아닙니다. 국민한 삶으로 제3자로 저는 특히 시민사회단체 일을 하니까 그냥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비판할 게 뭐가 있을까도 해보고 없어요. 없어. 정말로 없어요. 너무 오히려 잘했다. 내용에서 진보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굴복했다. 많이 타협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켜냈다고 하지만 굴복했다는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진보 시민단체 또 몫이죠. 하지만 그거 제하고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에픽이었다. 네. 대단히 유능한 정부였다. 예. 댓글도 지금 보면요. 옐로우님도 53% 너무 적다. 너무 작아요. 이건 네, 말이 코몽이 안 아빠님도 돼. 반영이 안 될 것 같다. 네, 맞아요. 긍정의 힘님은 80%가 정상이다. 이 정도만 10% 안팎까지 나와야 된다. 네. 아무리 그래도. 예. 제가 이제 8월 달에 아침에 뉴스토마토 출연을 하고 나오는데 달개비 근처에서 식사를 하신 네. 김민석 총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근데 알게리 식당 유명하죠. 근데 김민석 총리의 얼굴이 꼭 농사 짓다가 오신 분처럼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주 에이펙을 점검하려고 11번 정도 현장을 찾았고 네. 정말 그 사실 언론 노출도 그동안 잘 안 되셨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일이 점검하고 챙기느라고 굉장히 얼굴이 탔다. 사실은 이게 잼버리 한번 그 새만금 잼버리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다가 그때 당시에 문제 생기니까 총리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화장실 청소했어요. 화장실 청소. 이게 얼마나 국제적 망신입니까? 본인이 국제 대회를 하기 전에 김민석 총리처럼
그냥 가가지고 점검하면 이렇게 대성공할 수 있는데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문제 생기니까 제가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받는 거 네.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진짜 너무 웃겼던 것 같고. 그래도 총리 정도 됐으면 뭔가 좀 남들이 보지 않는 네. 안목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게 안목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겁니까? 네. 아유 참. 그때부터 야 이 양 이렇게 된 거 그냥 비상계엄 내란 이렇게 해서 확 뒤집자. 아하. 우리는 뭘 해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싶습니다.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사실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나 정치하면 되는 줄 알아. 사실은 정치인들 욕 많이 먹잖아요. 예. 그 성찰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어떤 자세를 해야 될지 그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윤석열 솔직히 1도 못하니까 국민들과 여론이 욕하는 거 아닙니까? 너 잘못됐다. 네.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것들이 나를 욕해? 네.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 아, 우리 김성훈 경호처장 봐. 기관단총.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갖고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아하. 그래서 정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그냥 이 사기꾼들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문직이다. 이거 아셔야 된다. 예. 네. 김조 대변인님. 근데 네. 제가 한 말씀도 있어요. 아니 김건희 씨라뇨. 네.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영분이었는데 여사를 붙여야죠. 예? 한때 영분인데 그래도 어이구. 김건희라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김건희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성대모사 하신 건가요? 아니, 지금 이런 자예요. 네. 애청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자다.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재판에 가보면 실제 원래 판사들이 관행적으로 뒤에 호칭을 안 붙입니다. 다 그냥 법률 용어하고 그 다음에 그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피고인과 관련된 이야기, 사건 관련된 이야기는 직책을 안 붙이는 게 원래 관례입니다. 예. 거기서 예를 들면 이상하다. 다 예. 이런 예를 들면 피고인 송영길이라고 억울한 재판이니까 송영길 대표님. 자, 피고인 송영길 전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어느 판사가 그럽니까? 그렇죠. 그렇다 해서 예를 송영길을 갖고 허허 나한테 집권여당 대표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극우 세력 중에도 그런 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입단은 극우도 아닙니다. 극우 극단도 아닌 극우와 극단을 뛰어넘는 심지어 한때 극우 인사라고 했던 조갑재한테도 바퀴벌레 소리를 그 듣는. 바퀴벌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 극우 인사들로 불렸던 조갑재나 정규재마저도 학을 떠는 역사상 진짜 분류가 어려운 이상한 변종 집단이 나온 거예요. 아하. 저는 정말 법정에서 세상에 뭘 별로 여사라고 불러야지. 여사를 왜 뺐냐고 검찰들을 그게 지금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고 전 국민이 지탄하고 국가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인식이 얼마나 귀족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대통령 3년 동안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평생을 검사로 사면서 사법 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 그 특권 인식이 아주 네. 쩔어 있는 거죠. 예. 아니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이 반성을 안 하고 눈 똑바로 뜨고 내 와이프한테 김건희란 이름을 얘기해 여사라고 안 붙여. 아니 여사가 또 무슨 대통령 같은 공식 직함도 아니잖아요. 예. 네. 우리가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예. 부르기 싫으면 안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아, 여사는 참. 법률 용어가 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법률. 관행상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여사라는 예우와 존칭을 주는 거예요. 네. 전직 대통령에게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도 이제 박탈을 앞두고 있잖아요. 내란 수계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그렇게 김건희를 신주단지 신처럼 모셨던 자니까 김건희가 시키는 모든 비리를 다 저지르고 인사를 다 예. 불법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공중파 방송 가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라고 불렀더니 장문에 문자가 왔어요. 당신은 말이야 금거북이 받고 샤넬 구두 받고 목걸이 받고 이런 뇌물이나 받는 여자에 대해서 여사라고 붙이면 되겠습니까? 공인이? 그 저건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사기꾼 거의 뭐 도둑이지. 그렇잖아요. 아직도 여사라고 붙이는 공중파가 대체 어딥니까? 거의 없어졌는데 저는 한겨레 신문이 실망스럽더라고요. 꼬박꼬박 아직도 김건희 여사로 기사를 쓰대요. 아. YTN만 해도 유진그룹이 장악한 YTN만 해도 전직 영부인 김건희나 김건희 씨라고 해요. 이미 여사를 뗐더라고요. YTN만 해도. 그게 맞죠. 그러니까 야 김건희 네 나쁜 사람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공중파에서. 하지만
전직 영부인 김건희 또는 김건희 씨 이거면 이게 비하된 표현도 아니에요. 이것도 예우죠. 네. 전직 영부인이라고 밝혀준 거잖아요. 네. 근데 한겨레 신문 아직도 김건희 여사라고 써요. 저는 굉장히 상당히 한겨레 신문의 어떤 후퇴 또는 국민 눈을 못 맞춘 행태랑 아니 이럴 예. 때라도 쓴소리 한번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후에 뉴스토마토는 사실은 그 한겨레 21 기자님 김한 기자님이 오시기 김한 때문에 기자님한테도 물어보세요. 그거 아하, 지적해 주세요. 예. 우리 뉴스토마토는 아예 써져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호칭 쓰지 말라고. 애청자들 눈높이 맞춰가지고 네. 이거 써져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뉴스토마토 네. 200만 가야 됩니다. 끝장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끝장 뉴스 기세가 엄청납니다. 김조대님 우리 뉴스토마토 200만까지 함께 뛰시죠. 그럼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 뜁시다. 수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뛰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나오셔서 제가 따로 뭔가를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예. 다시 여론조사로 돌아가도 될까요? 두 분 다 말씀하셨나요? 민주당의 지지도도 사실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하다고 대변인님은 느끼고 계실 것도 같아요. 아직 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죠. 네. 배가 고프죠. 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그런 재판 이슈, 에이팽 이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래 이슈인데 이제 부동산 이슈가 큽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오늘 여론조사 결과로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하고 경기는 좀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시적으로 거래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조금 이제 진정이 되면은 국민들이 마음 놓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리고 이제 어떤 주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섬세하게 다시 좀 정책을 다듬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대책을 좀 더 촘촘히 좀 발표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정부 여당도 거기에 발맞춰서 민생, 특히 주거 민생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에 비해서 민주당이 못 받쳐준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김용보 원장님 그 무죄촉구 1인 시 하는데 뉴미디어 채널 분이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현역 의원들이 1인실 했어요. 정진우 의원이니까 그 자리에서 뉴미디어 채널 기자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통령은 굉장히 애써서 지지 올라가는데 민주당 지지는 못 미친다. 못 미치고 예. 뭔가 못 받쳐준다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진우 의원께서도 당이 더 분발해야 된다 하시던데 부동산 민심이 많이 영향을 끼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김재호된 말씀 거의 90% 저도 맞다고 보고 정말 공공 분양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이제 분양으로 좀 저렴한 가격의 분양을 원하는 세대에게는 공공 분양을 대폭 확대하고 나는 일단은 임대주택이라 해서 쫓겨나지 않고 예를 들면 시프트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안 쫓겨나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공공임대 중에도 뭐 10년 후 분양도 있을 거고 1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저렴 분양권으로 이동할 수도 이런 걸 대폭 공급을 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보유세 논란에 있어서도 억울한 보유세 부분은 좀 민원을 해소해주고 투기 목적이 분명한 정말 막 고가의 주택을 3주택, 4주택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좀 보유세를 더 강화해서 집을 내놓게 만들고 뭐 저는 이런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집값은 이렇게 보합세로 가거나 조금은 하향 안정화되면 그것만으로도 지지율에 상당한 긍정적인 해야 돼요. 집값 뛰면 어쨌든 지역은 지역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김병기 원내대표 두 분이 가끔 막 이렇게 부딪히는 모양새라든지 또는 우리 당에서 뭔가 메시지 관리 같은 게 안 되고 태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일반 중도층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건방지다고 느껴지거나 싫다고 느껴지는 그런 지점들이 최근에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겸허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예. 구체적인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근에 1년에 어떤 흐름이 당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이 중도층 국민들은 대번에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꼴보기 싫어졌다. 근데 민주당이 꼴보기 싫다. 몇몇 인사가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를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민주당이 더 분발하고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양당 체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국힘한테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국힘 같은 당에서 나온 후보들한테 지면 근데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경주 에이펙 하고 있는데 막 그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관세 협상 했다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 망했다. 그리고 뭐 저기 한덕수가 하면 더 잘한다고. 안철수.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은 뭐 엔비디아 GPU 칩 뭐 26만 장 확보했다니까 왜 남의 공을 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좀 뭔가 망상에 사로잡혀갖고 정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냉정합니다. 저희가 야당이 아니고 집권을 했어요. 집권을 하면 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고 집권 여당도 무한 책임이 있는 야당 때처럼 뭔가 좀 강한 주장과 강한 태도가 보기에 따라서는 일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뭔가 좀 강압적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집단과 세력은 굉장히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 여당 둘한테 다 통하는 얘기고 태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된다. 억울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좀 참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집권 여당이 힘이 센 건 분명하니까 정부도 당선이 됐죠. 그다음에 국회도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힘이 셉니다. 그러면 여당이 양보하고 여당이 더 타협하고 그다음에 여당이 또 져주는 모습도 보여줘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적극 지지층이 보기에는 아쉬워도 그분들은 늘 또 우리 민주당을 아끼고 갑니다. 우리는 늘 중간층, 중도층, 중상층들이 봤을 때 이게 오바다, 이게 겸허하지 못한 태도다, 이게 설하다, 불필요한 말이다 하는 게 있으면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개혁은 개혁대로 강력하게 하면 돼요. 차분하고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근데 말로 점수를 까보면 안 되잖아요. 말과 태도로.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오히려 우리가 국민들을 깍듯이 모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 이 단적인 사례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예요. 얼마나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더 많은 권력, 더 센 행정력, 그다음에 막 더 꽉 질레다가 나중에 하다 내란까지 일으켜서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의 길을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국민들은 윤석열처럼 저렇게 무자비하게 권력 가진 사람이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저희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들 그런 얘기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 반대로만 해라. 그렇죠. 권성동과 장제원이 했던 반대로 얼마나 그 사람도 국민이나 기자들 앞에서 건들건들거리고 반말 막 찍찍하고 그렇죠. 막 함부로 하지. 그것 정 반대로만 하면 돼요. 심지어 기자나 야당한테 막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오히려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참으로 품격이 있고 오히려 집권 여당이 혼나는 모습, 약한 모습, 당하는 모습 이런 게 더 지지율 올라가니까요. 막 쏘아붙인다고 해서 지지율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처럼 1억씩 줘야 사람이 겸허해져. 절도 하고. 두 번이나 잘하고. 그전에는 막 기자들 막 때려. 심지어 기자도 때리고. 반말 말하고 하고 그러더니 야 MBC 꺼져 그러고. 돈 1억 주니까 넙죽 절해. 야 국회의원들한테 절 받기 쉽습니다. 돈 1억 주면 절 받아요. 진짜 두 분 너무 중요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신 게 오늘 경향신문 칼럼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태일 전 장관대 총장 칼럼이었는데 국정이 순조로울수록 국민 기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크게 실망하게 만드는 이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겸허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있고요, 또.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1등 지지율 상승의 1등 공신은 에이펙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끝날 때 다 돼서 에이펙 그 성공 요인들 한 가지씩 한번 진단을 좀 해주시죠. 저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잘 준비를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겠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력한 그 모습 저는 매우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하고 개인적인 접전이 있습니다. 비서관을 했으니까. 그런데 야, 제가 좀 기쁘더라고요. 그 미국 대통령을 앉혀놓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얻어냈잖아요. 예. 그리고 막 김혜경 여사가 한복 딱 입고 그 이 캐나다 그 총리 부인하고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대접해드리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국이 따낼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정말 국익을 아니 김혜경 여사 반클리프 목걸이 안 하고 진짜 샤넬 구두 안 신고 정말 금 거북이 없어도 국위를 선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 한복 정말 얼마나 빛났어요.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예. 이런 모습 봤을 때 야,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과 옆에서 비서관 생활을 했던 게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네, 부럽다. 깨알같이 자랑을. 그러게요. 은근히 부럽네요. 너무 잘 해오셨고. 친하시잖아요. 아니, 저도 뭐 두 분 누구랑 친하세요? 누구랑? 밤에 전화도 잘하시고. 옛날에 했죠. 술 한잔 드시면 전화도 잘하세요.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 부럽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예. 시절에는 전화도 드리고 중요한 분들 연결해드렸는데 술 드셨어 안 드셨어 그때? 예, 뭐 술도 몇 번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 대표님 되실 때부터는 저희들도 연락을 거의 안 드렸죠. 왜냐면 네. 그 높은 공적지에 있을수록 사적인 전화를 많이 그럼요. 드리는 건 신뢰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도 저한테 사적인 전화는 아무리 친한 후배여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저는 그때 이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랑 아주 친한데도 사적인 전화는 좀 절제하고 공적인 연락을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구로 사적인 전화 아예 안 하게 됐어요. 그게 서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하다. 너무 잘하고 있다. 예. 저는 이번에 정말 철저한 준비, 그 다음에 대통령의 놀라운 헌신과 그다음에 결단, 그 관세 협상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했는데 정말 절묘하게 잘 끌었고, 그다음에 대중성과 친화성, 어떤 지도자나 그다음에 어떤 그 기업 관계자, 그다음에 기자들한테까지도 다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들이 한국 예상과 느낌을 매우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재명 이펙트, 코스피 지수 4,200도 이재명 이펙트, 이재명 내리려고 그러거든요. 네. 이번 에이펙 성공도 이재명 이펙트, 그다음에 젠스랑 이펙트, 아하. 그다음에 김민석 이펙트, 그다음에 김혜경 이펙트. 아우. 이 네 명의 이펙트가 컸다. 이렇게 네, 꼭 정리를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오늘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1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10년 전 보험, 지금도 그대로세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혼자 판단하고 점검하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내 보험. 마이보험 체크에서 맞춤형 보험 리모델링 해보세요. 고객들이 직접 올린 후기로 신뢰가 가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 땐 마이보험 체크. 하늘에 바라보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빈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종교인들 평화의 앞장서게 하고 이 국민들 깨어있게
어제 피켓을 올렸어요. 안진 걸 소장님의 그 마음을 담았어. 함께 걷는 발걸음이 가벼워져 모두의 꿈을 이뤄주기를 바라며 하바바 하늘에 소원을 말하고 정치인들 국민들 충실히 섬기고 기업인들 신뢰를 쌓아가고 언론인들 이제는 진실만을 말해요.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을 우리 국민들을 승리하게 하소서. 촛불의 빛으로 밤을 밝히리 모두 함께 목소리 높이리. 하바바